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낯설고도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두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 쫓아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놀자고 다가와도 껴안을 수 없고 친구들과 마트나 산책길을 함께 걷는 일도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더라도 삶은 그렇게 빠르게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도시와 지금 몇 시인지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은 밤하늘 아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올해로 92세입니다. 이름은 천상호. 그리고 5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며 하나의 진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노화로 인한 고통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시작이 나이가 아니라 방치였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땐 몰랐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죠. 그들 중 한 명인 박영수 씨, 올해 78세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행군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진 뒤 6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울먹이며 말했죠. 선생님, 이건 어쩔 수 없이 늙은 탓인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보다 최소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늙음을 질병의 원인으로 돌립니다. 물론 나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가 녹슬듯이 사용되지 않은 근육도 그렇게 퇴화해버립니다.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도 70대 중반쯤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제 방송 드라마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으려다 할아버지, 무릎에서 뚝 소리 났어 라고 말하더군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 순간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제 건강 여정의 2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5분간 스트레칭과 걷기를 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찼지만 3개월 뒤에는 손주와 공원에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이건 단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통증이나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이건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운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학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하면 단 8주 만에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아주 오래된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아요. 윤활유만 잘 넣어주면
어떤 기계든 다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우리는 기계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관리만 제대로 하면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실천법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기반해 있지만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고가의 기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단지 결심 하나, 그리고 오늘 하루 10분의 시간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건강한 다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준비한 다리 건강 책자를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더 일찍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도, 내년에 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박영수 씨는 제 오랜 환자입니다. 늘 건강했던 분이죠. 군 시절엔 행군 1등이었고 퇴직 후엔 매일 새벽산을 올랐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계단에서 한번 넘어진 뒤로 불과 반년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된 겁니다. 다리에 힘이 급격히 빠지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세월이죠. 받아들여야죠. 그의 눈빛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관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운동을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나자 기저귀를 벗을 수 있었으며 6달 후엔 지팡이 없이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무엇보다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를 다시 안아줄 수 있게 된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박영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다리를 무의식적으로 혹사하고 쉬지 않고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점점 근육을 잃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찾지만 실제 원인은 근육 약화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죠. 뼈는 문제가 없는데도 근육이 부족해 무게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쯤에서 흔히 오해되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젊을 때 해야지. 이제 와서 해봐야 뭐하나. 이 말은 마치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 난방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작해야 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약간의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낯설 겁니다. 하지만 2주, 4주, 6주만 지나면 점점 달라지는 내 다리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4가지를 권장합니다. 이건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며 장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것을 반복하세요. 처음엔 3회, 익숙해지면 10회, 20회로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여 계단 오르기와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벽에 등을 대고 스쿼트 하기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처음엔 10초 버티는 것으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분까지 늘려보세요. 단,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반복해보세요.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들었다가 내립니다. 좌우 각각 5회씩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각각 짧고 쉬워 보이지만 결코 만만한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균형 감각도 향상되며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운동들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예방의학입니다. 약보다 먼저, 수술보다 앞서 실천해야 할 필수 항목이죠. 이쯤에서 약간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희 병원에 87세 이금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반신마비로 2년 넘게 침대에 누워 지내셨는데요. 그분이 단순한 발목 펌프 운동부터 시작해 8달 만에 마트를 혼자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신약이라도 썼나요? 아니요, 약은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의 반복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모두가 쉽게 시작하진 않습니다. 이제 와서 운동해도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 중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 자기 전이나 내일 아침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회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다리는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우리 몸의 생명선, 혈액순환의 문제이기도 하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고, 시리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증상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까요? 84세 김정희 여사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의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심부정맥 혈전증, 심장마비,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녀는 끝나자마자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이대로 가면 전 손주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4가지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그녀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은 아직도 제 진료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 100회, 식후마다 3번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38도 정도의 물에 천일염을 한 스푼 넣고 발을 20분 정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므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마다 TV 볼 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베개를 몇 개 포개어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어도 됩니다. 하루 3번. 식후 15분씩만 실천해도 혈액이 중력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목욕 후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쓰다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림프와 혈액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느낌으로. 마사지 오일 대신 미지근한 로션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노인의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비약물적 요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저 수분만 잘 마셔도 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반드시 혈액순환 보조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제 결론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자극과 작은 습관 변화가 약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운동과 습관들이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제 진료실 벽에 수많은 환자들의 전후 사진도 걸려 있을 이유가 없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밤마다 다리가 시리거나 저려서 잠을 뒤척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겨울에도 발이 차가워 담요를 2겹 덮는 분, 오래 걷고 나면 다리가 마치 바위처럼 무거워지는 분 말이죠. 그럴 때는 약보다 먼저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어느 날 문득 요즘 다리가 덜 붓네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김정희 여사도 그랬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제게 말했죠. 예전엔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붓기도 사라지고 잠도 푹 자요. 가장 행복한 건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산책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시청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TV 보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발끝을 100번만 움직여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우리의 다리는 우리 몸의 가장 끝에서부터 경고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다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 우리 삶 전체의 건강을 되돌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약을 찾습니다. 정맥순환제를 먹거나 통증 완화제를 챙기고 보조제를 쌓아두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회복은 바로 내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하길 고기 없는 밥상은 종이 없는 프린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삼겹살 한 접시는 기본, 기름진 음식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그는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걷는 게 귀찮아서 그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관절염이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저는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무릎이 아픈 게 고기 때문이라뇨. 그건 좀... 선생님, 설마 풀만 먹으란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뼈를 보호하는 칼슘,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기름기와 설탕, 가공식품은 조금 줄여야겠죠. 그는 마지못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의 중심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그리고 등푸른 생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 음료는 맥주 대신 생강차, 그리고 매일 점심마다 채소 5가지 색을 식판에 담았죠. 딱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70%는 가벼워졌어요. 체중은 8kg 빠졌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요즘엔 산에도 다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체중 조절 이상의 변화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관절과 혈관, 근육,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추천 음식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저지방 우유, 그리고 생선입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이 두 영양소는 마치 벽돌과 시멘트처럼 뼈를 단단히 지지해줍니다. 칼슘은 멸치나 유제품,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한 합성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15분만 팔과 다리에 햇살을 쬐어주세요.
부족할 경우 연어, 참치, 버섯도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염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고구마, 호박 등 다채로운 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기억하세요. 색깔이 곧 건강입니다. 매일 5가지 색을 목표로 하세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하양. 물론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자, 튀김, 가공식품, 마가린, 정제된 밀가루, 지나치게 짠 음식. 이것들은 체내 염증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튀김 대신 오븐 구이,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쌀 대신 현미, 심지어 커피나 술도 하루 1잔 이하로 줄이고 생강차나 녹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작년에 제가 연구한 건강한 90세 이상 노인들의 식탁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그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컬러풀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 단백질, 그리고 가공식품이 거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런 식습관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지키며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고기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채소를 더하고 당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작은 선택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 아침부터 바꿔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내일 점심 한 끼만 더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엔 가볍게 과일을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후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철 씨는 지금도 매주 산에 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젠 고기보다 시금치가 더 맛있어요. 몸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도 곧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단지 지금 한 걸음만 바꾸면 됩니다. 운동도 식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0분 운동한다고 해도 나머지 웃음 3시간 30분을 앉아서 보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81세 정순의 여사 이야기를 해보죠. 그녀는 은퇴 후 독서와 TV 시청에 빠져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만큼 아무런 통증 없이 3년을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으로 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은 안 해도 몸에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근육량이 평균보다 30% 더 빨리 감소한다는 자료였죠. 우리 몸은 안 쓰면 일내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다리는 이제 다시는 회복 못하는 건가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첫째, 30분마다 일어나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5분간 걸어 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을 잃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하죠. 정 여사는 알람을 손목시계에 맞춰두고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한 달 뒤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 하셨죠.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 꼬기, 구부정한 자세, 소파에 파묻히기, 이런 자세는 골반을 비틀고 다리 혈류를 막고 결국 정맥류나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세워 앉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골반 정렬과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편한 신발 착용하기. 발은 몸의 기초입니다. 멋진 구두보다
발볼이 넓고 쿠션감 있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나이가 들면 발 모양도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사이즈를 다시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 여사도 예쁜 구두를 포기하고 워킹화로 바꾼 뒤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제한하며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루 20분 산책, 심호흡, 짧은 명상.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서울대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 높다고 하죠. 정 여사는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고 의자에 앉을 때 양발 바닥을 외치며 자세를 교정했고 구두를 포기했으며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3달 후 지팡이 없이 10분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달 후엔 다리 저림이 사라졌으며 허리 통증은 8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을 3시간 동안 돌아다녔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이런 간단한 걸로 뭘 바꾸겠나 싶었는데 제 삶 전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요가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쯤에서 하나 말도 안 되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의 한 건강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은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중 60%는 하루 100보도 걷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매일 30분씩 움직이고 자세를 바꾸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92세입니다. 그리고 매일 진료를 보고 손주들과 뛰고 강연을 다닙니다. 변화는 나이에 달린 게 아니라 결심에 달린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30분마다 알람 맞추기, 앉을 때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한 신발 신기, 하루 20분 산책하거나 심호흡하기, 초흡하기. 복잡하지 않죠? 이것들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다리는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한 변화들로 삶이 바뀌나요? 저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환자 중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78세 이상 할머니. 그녀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거의 5년간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도 가족의 외출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찾아와도 다음에 보자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좌절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그녀를 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걷지 못하던 어머니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상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분께 이야기한 그 4가지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발목 돌리기를 하다가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요?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첫 달 허벅지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졌고 2달 저녁이면 사라지지 않던 다리 저림이 줄었으며 3달 방 안에서 지팡이 없이 몇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던 날 그녀는 손주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찍힌 사진이 지금도 제 서재 책장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1년 후 이상 할머니는 인생의 첫 번째 소풍처럼
고향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녀처럼 건강을 포기했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오늘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마디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서 물 한 컵 꺼내오는 걸 목표로 삼았죠. 시작은 모두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모여 결국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세포는 어린이보다 재생 속도가 느리지만 그 회복력은 결코 없지 않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반응하고 혈관은 순환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유연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일부 학계에선 여전히 80세 이후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낡은 통념이 존재하지만 저는 그와 반대되는 수백 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 5분씩 걷기. 각 끼니마다 단백질과 칼슘 챙기기. 앉을 때 자세 바르게, 신발은 편안하게, 스트레스는 산책이나 호흡으로 해소하기.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92세 의사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도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다리가 단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독립을 결정짓는 근본임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회복될 수 있으며 통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복잡한 약도 비싼 장비도 대단한 체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시작하는 결심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가 무겁고 저린 분들, 계단이 두려운 분들,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화면을 끄고 조용히 내 몸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끝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주 작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수년 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나도 시작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창을 조금 열어 선선한 바람을 맞으세요. 선풍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도 천천히 식혀보시고요. 오늘 밤은 다리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